오늘의 코인, 오늘은 범타임즈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만나 뵙고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또 수요일이죠? 네. 오늘은 커피 얘기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커피요? 하는데 네. 카페에 가시면은 네. 요즘 같은 날씨에 뭐 아메리카노 많이 드신다. 저는 그러면. 얼죽아요. 얼죽아죠. 네. 저도 얼죽아인데 네. 저도 딱 이런 경우 말고는 다 아이스를 마시는데요. 네.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경우 그쵸. 외에는 맞아요. 무조건 아이스인데 오늘은 아침에 네. 주문이 잘못 들어갔어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의도한 걸로 따뜻한 웬일로요? 네. 뭔가 이게 마음이 추워서인지 마음이 추우세요? 네. 날씨가 추워서인지 오늘 좀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마셨는데 다행히도 지금 비트코인 2만 달러를 맞아요. 넘었죠. 네. 사실은 뭐 전 단기 등락에는 사실 크게 그쵸. 개의치 말아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또 안 그러니까 뭐 박수 한번 2만 네. 달러. 그리고 또 역시나 또 심쿵 뉴스를 네. 또 트위터가 지갑을 개발한다는 맞아요. 소식이 좀 네. 상당히 이제 또 크게 보이는데 트위터 뭐 세계적인 또 특히나 크립토 씬에서는 이제 뭐 누구나 쓰는 SNS죠. 거기서 이제 지갑까지 개발한다. 이게 상당히 이제 호재라고 보이는데 하나 걱정되는 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웹2에 비해서 웹3가 좋았던 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지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이쪽 저쪽 다 연결해서 쓸 수 있었다. 이게 좋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트위터에서도 지갑을 개발하고 있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각 플랫폼들에서 자체 지갑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위터에서 뭐 프로필을 쓰려면은 이제 결국에는 자기 지갑을 써야만 뭐 등록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조금 이게 불편해 보이는데 이제 또 하나 더 좋은 점은 이렇게 저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져야 발전이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 편의, UI나 UX가 개발되면서 매스 어답션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앱토스 솔라나 대결 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물론 뭐 네. 흥미거리를 위해서 굳이 두 개를 비교했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앱토스가 이제 무섭게 맞아요. 등장을 했기 네. 때문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 구도 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너희들은 싸워라 해서 이제 점점 이제 개발을 맞아요. 시켜라. 그래서 이제 매스 어답션에 좀 더 가까우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표님을 심쿵시켰던 저의 기사들을 또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경쟁 관계가 계속해서 좀 증폭이 될 경우에 어쨌든 이 산업에 관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잘 지켜보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큰 호재들로 다가올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트위터에서 자체 지갑을 만든다라는 것도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를 또 이렇게 솔라나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앱토스의 활약 역시도 우리가 지켜본다면은 암호화폐 생태계와 NFT 생태계 확장을 저희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NFT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한 달간 NFT 거래소가 좀 감소됐다라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주실 거죠, 대표님? 예. 저 뭐 지금 뭐 주식 뭐 그것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늘 지표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브리핑을. 네. 근데 사실 NFT 시장에서도 이제 지표들이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표들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보시죠, 아직은. 잘 안 보시고 그쵸. 그냥 뉴스에 뭐 90% 하락하는 동안 뭐 얼마밖에 안 걸렸다 뭐 이런 헤드라인만 이제 보실 수가 많은데 그래서 조금 재미는 없더라도 그 지표를 조금씩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보시면은 일단 지난번에도 살짝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18 홀드 이제 체감 지수죠. 지금 아직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거래 건수가 이제 얼마나 변동했는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 달 동안 거래 건수로 따지면은 지금 47%가 감소했고 또 기사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걸 또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거래 금액은 한 달 동안 17%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뭐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작은 걸로 단기 트레이드 하는 것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우량한 좀 다소 이제 가격은 비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거래는 늘어나고 있다. 뭐 좋은 이렇게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고
그래도 이게 붐업을 하려면은 역시나 그쵸. 거래 건수까지도 그쵸. 이제 받쳐줘야 네. 되겠지만 이게 뭐 얼마 만에 거래 건수가 얼마나 감소했다. 요 것만 놓고 봐서 NFT 시장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예. 이 약간 퍼즈가 기셔가지고 예. 저한테 자꾸 카메라가 넘어오는데 아. 계속 이야기 이어가시는 거였죠, 대표님? 네. 만약에 말씀을 네. 하시면은 쉬었다 하려고 했고 안 그래요? 하시면 이어가려고 했었죠. 네, 저희가 계속 한번 쭉 들어보도록 쭉 할게요. 일단 쭉 하고 네. 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들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프로젝트 하나하나 봤었는데 일단 큰 뭐 변동도 없었고 해서 당분간 안 봤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거래 금액 기준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이제 탑10 프로젝트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름들은 다 유명한 이제 프로젝트들이고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일단 뉴스에도 얘기했지만 아주키가 프로 프라이스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한 15%가 상승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솔라나 네트워크인데요. 총 이제 여기서도 이제 탑 10인데 이것도 이제 거래 금액 기준으로 이제 탑 10을 뽑은 건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네. 얘기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요걸 같이 비교하면 좋을 텐데 대충 어떻게 감을 잡으시면 좋으냐면 지금 솔라나 1등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한 1등에 10등 사이 그쪽에서 한 5등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일 이제 프로젝트로는요. 그래서 솔라나도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솔라나랑 이더리움의 비교 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솔라나가 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는지 NFT 씬에서 뭐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일단은 각 카테고리별로 NFT 이제 거래 볼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이제 뭐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지금 이제 계속 PFP 하는데 도대체 전체 시장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PFP 프로젝트는 이제 전체 시장에서 한 58% 정도, 일주일간 이제 거래를 봤을 때요. 그리고 유틸리티 13%, 랜드, 수집품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분류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딱히 이거는 PFP, 이거는 유틸리티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복합된 NFT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 NFT 에서 제공한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PFP가 58%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별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솔라나를 얘기했었는데 전체 이더리움이 77%, 솔라나가 10%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 두 개 합하면 거의 90%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NFT 씬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이 이뮤터블 X라고 있고 6%, 그리고 바이낸스가 2%, 폴리곤이 1%.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이게 뭐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갈 텐데 서서히 이게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제 PFP가 이제 앞으로 비중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이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좀 맹추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앱토스는 이제 솔라나를 추격하고 있고 또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맹추격하고 있는데 이러한 또 경쟁 구도들이 오히려 이 생태계 활성화를 돕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주시는 자료들이 굉장히 또 재미나고 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NFT의 볼륨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여전히 PFP 프로젝트들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블록체인별로 NFT 볼륨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이더리움이 77%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솔라나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NFT 생태계에서는 이더리움이 좀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표님께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의 뉴스 중에 한 3개를 뽑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아주키 이제 프로젝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4등이었나요? 5등이었나요? 이더리움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한 주간에 이제 바닷가가 한 15%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지금 PBT라고 실물 자산 연동되는 이제 토큰이다. 그래서 피지컬 백스 토큰 PBT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 이더
플로어 프라이스가 11리더로 뭐 민팅가 대비하면은 뭐 한 10배 수준인 거고, 그리고 금주만 따지더라도 이제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뭐 불장에서 15% 상승은 뭐 예의거리도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얼어붙은 상황에 15% 상승도 이제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실물 자산 연동 이제 PBT가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계속 이제 업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NFT와 실물 자산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뭐 아직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직 그렇더라도 아직 기술적으로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아주케에서 일단 이제 빈 칩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실물 자산에 빈 칩을 부착해 놓고 이거를 이제 스캔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블록체인상에 연계가 돼서 이제 소유권도 확인이 되고 이전도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품으로 상품으로 이제 황금 스케이트보드를 이제 내면서 자체 제작한 여기에다가 이제 PBT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피지털 굿즈라는 단어를 한 번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실 수도 안 있는데, 들어봤어요. 피지컬이랑 네. 디지털이랑 이제 합성어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 실물 자산을 디지털에 한 뭐 이런 뜻인데, 피지털 굿즈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고 있고 업계에서도 이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세계적인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데 이제 상당히 의미를 두고 앞으로 어떤 시도들이 있을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키가 이제 15%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의 15%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NFT를 실물 자산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가 사실 업계에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나 과제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키에서 계속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그 화력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들도 한번 대표님 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딧 원래 생성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이제 뉴스인데요.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레딧 측에서. 그래서 지금 오픈시에 그러면 활성 지갑 수는 몇 개냐? 100만 개거든요. 오픈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NFT 거래소인데 여기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갑 수가 100만 개인데 그 세 배인 거죠. 네. 레딧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적인 블로그자 뭐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갑을 자체 지갑을 만들었어요. 볼트라는 자체 월렛을 만들었고 이걸 이제 300만 명이 이제 생성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중에 250만 명은 아바타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레딧 자체에서 이제 뭐 예술가들 30명을 해서 뭐 4만 개의 아바타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 레딧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요걸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개 250만 명인데 이제 오픈시랑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웹2에서 웹2 기업이 어떻게 이제 웹3로 넘어오면서 하는가 하고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가. 물론 오픈시도 상당하지만 지금 웹2의 이제 강자가 웹3로 오니까 쉽게 이제 지갑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트위터랑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요. 트위터도 이제 지갑을 생성할 텐데, 만들고 이제 또 사용자들이 생성을 할 텐데 얼마나 될지.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우려가 있죠. 레딧 월렛 또 생성하고 트위터 월렛 또 생성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로그인 또 가입하고 로그인 또 이런 이제 불편이 한동안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게 싸우면서 하나가 살아남겠죠. 하나로 살아남겠죠. 뭐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이제 매스 어답션과 함께 이제 산업이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레딧 월렛 생성자가 300만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오픈시가 100만의 이용자를 지니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3배에 해당하는 그런 가입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의 활약들 우리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해 드렸었던 이 트위터의 지갑 관련해서도 우리가 과연 이 경쟁 구도가 또 이뤄질 것인지, 이 생태계에서 어떤 또 승자가 생겨날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 잠깐 짚어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나이키 뭐 아티팩트죠. 아티팩트하고 이제 리모아가 이제 같이 조인해서 캐리어를 교환할 수 있는 NFT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뭐 저는 몰랐는데 리모아가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어제 네. 이제 준비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NFT를 사면 캐리어를 준다. 이런 NFT인데 이제 한정판 캐리어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파리바게트도 NFT를 맞아요. 했었고. 네.
뭐 푸빌라, 벨리곰 있었는데 이걸 싸잡아서 비판하는 어떤 글을 봤어요. 진짜요? 이게 무슨 기술도 아니고 재미도 뭐냐. 없고 그냥 할인 판매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물론 파리바게트와 푸빌라 벨리곰을 같이 묶으면 안 됩니다. 파리바게트는 대놓고 마케팅을 위한 NFT였고 벨리곰과 푸빌라는 자체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지 마케팅을 위한 NFT 출시더라도 그냥 할인 판매를 NFT 판매로 바꾼 것뿐이더라도 저는 이제 이 산업 초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굳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있었는가? 네, 어떤 지금 매체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뭐 작든 크든 다양한 NFT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NFT 시장과 함께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까지도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위징스에서 이 주택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었다라는 이슈들이 투자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렸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들도 아직까지는 훈훈한 분위기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련 시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